장자와 함께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자의 사상을 더욱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장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며칠 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8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상해요. 은퇴하고 시간은 많은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고, 이웃들 눈치 보고. 평생 일할 때는 은퇴하면 자유로울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니 더 답답해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역설을 경험하십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자유롭지 않고 책임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무겁고 할 일은 없는데 불안하고, 어떤 분은 나는 누구지? 직장인도 아니고 부모 역할도 끝났고 이제 나는 뭐지? 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십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애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은 여유있게 사는데 나는. 비교는 끝이 없고 그 비교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장자는 이런 모든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장자는 노자보다 200년 정도 후에 살았던 사람인데 노자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훨씬 더 자유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황당할 정도로 상상력이 넘치는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장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심각하게 살았구나.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구나. 오늘 우리가 나눌 5가지 이야기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삶을 좀 더 가볍게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소유유, 자유롭게 논일다. 장자의 첫 편이 바로 소유유입니다. 장자는 이 편에서 큰 새 한 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풍.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한 새입니다. 이 새가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날아가는데 한 번 날갯짓으로 9만 리를 난다고 합니다. 작은 새들이 이 광경을 보고 비웃습니다. 저렇게 높이 날아서 뭐하나? 우리는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날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작은 새가 정말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큰 새가 자유로울까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작은 새의 삶을 사십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이제 늙었는데 뭘 하겠어. 스스로의 날개를 접어버리십니다. 새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새장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한 할머니를 아십니까? 75세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평생 동네만 벗어나 본 적이 없으셨는데 손녀가 할머니 제주도 가요라고 권했을 때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이에 무슨 비행기를 타, 집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손녀가 계속 설득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제주도에 가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내가 하늘을 날다니, 평생 땅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오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고 돌하르방을 만지고 흑돼지를 먹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네. 또한 할아버지는 65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기타를 배워요? 젊을 때 배웠어야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처음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년 후 할아버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공연을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정말 자유로웠던 순간이었어요. 소유유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자유롭게 논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도 없고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욕심도 없이 그냥 바람 따라, 마음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날개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돈 벌 걱정, 자식 키울 걱정, 남의 시선 걱정,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평생 하고 싶었던 것,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늘 궁금했던 것, 이제 해보세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붕새처럼 구만 일을 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에만 앉아있지도 마세요. 여러분만의 하늘을 날아보세요. 두 번째 제물론, 만물은 본래 평등하다. 장자의 제물론은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크고 작음, 좋고 나쁨, 높고 낮음, 이런 구분은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고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 조련사가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기뻐했답니다. 합계는 같은데 말이죠. 이것을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본질은 같은데 표면적인 것에 얽매여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속상하고 친구 자식이 승진하면 부러워하고 누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서운하고 늘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 애들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할머니는 늘 불행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할머니는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누군가보다 뒤처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왜 나는 늘 없는 것만 봤을까? 남들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지나?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내가 불행한 건 아닌데.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한 집이 있고 자주는 아니지만 자식들이 연락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평생 성공에 집착하셨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하지만 은퇴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덧없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까웠던 사람들은 연락이 끊겼고 많이 벌었던 돈은 병원비로 나가고 받았던 명예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산책하며 보는 꽃, 동네 아저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손주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성공과 실패, 높음과 낮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이 순간, 지금 여기를 느끼는 것, 그게 중요했던 거야. 장자는 말합니다. 크고 작은 것, 높고 낮은 것, 좋고 나쁜 것, 이런 구분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자연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큰 나무나 작은 풀이나 똑같이 소중하고 독수리나 참새나 똑같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이제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이 바로 완전한 여러분입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호접지몽, 나비의 꿈.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깨어나니 자기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걸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사람 꿈을 꾸는 걸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유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얼마나 고정된 것이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나는 누구지? 직장인이었던 자신은 사라지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들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지고 이제 나는 뭐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셨는데 은퇴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나는 은행 지점장이었어. 그게 나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 그럼 나는 누구야?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부하 직원도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회사 일로 정체성을 정의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었는지 아닌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책이 재미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은행 지점장이어서 가치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나라는 사람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였어. 또한 할머니는 평생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내로만 불렸습니다. 자신만의 이름, 자신만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독립하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그때 옛날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는 할머니를 본명으로 불렀습니다. 땡땡야, 오랜만이다. 그 순간 할머니는 전율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온전히 한 사람으로 불러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듣고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장자가 말한 호접지몽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 어떤 정체성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꿈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그 모든 역할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업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배우자로서의 역할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입었던 옷일 뿐입니다. 이제 그 옷을 벗어도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진짜 나는 누구지? 모든 역할을 벗어던진 나는 무엇을 원하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무용지물, 쓸모없음의 쓸모. 장자는 쓸모없는 것의 가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수가 거대한 나무를 지나치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쓸모없다. 제목으로도 못 쓰고 가구로도 못 만든다. 그냥 쓸모없는 나무야. 그날 밤 그 나무가 목수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쓸모없기 때문에 베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소. 쓸모있는 나무들은 모두 일찍 베어져 죽었소. 이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은퇴 후 무력감에 빠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돈도 못 벌고 일도 못하고 그냥 집만 되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과학 숙제가 있는데 도와달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며 배운 기술로 손주를 도와주셨습니다. 손주는 신기해하며 할아버지,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다만 내 쓸모가 달라졌을 뿐이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손주에게 지혜를 나눠줄 수 있고 회사에 다니지는 않지만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젊지는 않지만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또한 할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클 때는
엄마는 집에만 있어서 좋겠다는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는 사회에 기여한 게 없어라며 자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해주신 밥, 엄마가 해주신 조언, 엄마가 보여주신 삶의 태도, 그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은 할머니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진짜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목적과 효율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쓸모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생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것, 숨 쉬는 것,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쓸모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쓸모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좌망, 앉아서 있는다. 장자의 마지막 가르침은 좌망입니다.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다는 뜻입니다. 몸을 잊고, 지식을 잊고, 나와 세상의 구분을 잊고,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경지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명상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명상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선택했으면, 젊었을 때로 돌아가면, 과거의 후회가 현재를 괴롭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 그 남자와 결혼하지 말걸, 그때 그 일을 시작할걸, 자식들을 다르게 키울걸. 70년을 살아오셨지만 늘 과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과거를 잊자. 후회를 내려놓자.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과거 생각이 나면 그래,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지금이야 라고 말하며 현재로 돌아오셨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현재를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으니 할머니는 웃으며 과거를 놓아버렸더니 현재가 보이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미래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외로움 걱정, 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해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고 함께 앉아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미래도 과거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푹 주무셨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공원에서 명상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걱정에 덜 휘둘리게 되셨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라고 말하며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장자의 좌망은 이것입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걱정을 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과거를 놓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도 놓으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세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자의 5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고정된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쓸모없어도 괜찮고, 모든 것을 잊고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장자는 가장 자유로운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틀에도 갇히기를 거부했고,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았으며, 상상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큰 새 이야기, 나비 꿈 이야기,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더 자유로워져도 괜찮아. 좀 더 가볍게 살아도 돼. 여러분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책임의 짐, 의무의 짐, 기대의 짐. 이제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날개를 접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으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장자가 말한 그 큰 새가 되어 9만 리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아무 목적지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바람 따라 자유롭게 나는 모습을, 그 상상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가볍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